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고 공을 운반하기도 하고 절묘한 패스로 슈팅 기회를 만들기도 하는 브라질 윙어. 드리블 때문에 돋보이기도 하지만 때론 양날의 검처럼 장단점이 명확하게 갈리는 쾌속 드리블러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1992년 8월 13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났던 모우라의 아버지는 금속 기술자이자 축구광이었고 어머니는 운동선수 출신의 미용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축구를 워낙에 좋아하던 아버지는 어린 모우라를 보면서 축구선수로 키우겠다고 일찌감치 선언을 했고 5세 때부터 모우라를 축구학교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재능을 눈치챈 코린치안스가 모우라를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상파울루 산토아마에서 코린치안스 연습장까지는 꽤나 거리가 멀었고 게다가 오전에 수업을 받고 오후에 공을 차러 가야 하다 보니 힘에 겨워서 코린치안스와의 계약은 급하게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파울루 FC 유스팀에서 모우라를 원했지만 이 팀 역시 집까지 거리가 40km라서 고민에 빠집니다. 다행히도 상파울루 구단 측은 코린치안스 구단과 다르게 모우라에게 학교 훈련 등의 꼼꼼한 지원을 신경 써준다는 약속을 했고 이내 모우라와 부모님은 입단을 결정합니다. 아버지를 워낙에 잘 따랐던 터라 모우라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축구 연습을 했지만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인 13세 때 상파울루 아카데미에 들어가면서 첫 시련을 겪습니다. 아카데미 입학 후에 일주일 내내 울기만 했던 모우라. 부모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몸집이 작았던 모우라는 17살이 돼서 1군 데뷔를 하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큰 선수들을 상대해야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첫 데뷔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보러 온 것을 확인하자 모우라는 머릿속에 아빠한테 이제 프로 선수라고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갖고 첫 경기에 힘차게 나섭니다. 이때가 2010년 모우라가 아직 18번째 생일도 안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데뷔한 지 5개월도 안 된 2010년 모우라는 U20 남미 챔피언십에 브라질 대표로 네이마르와 함께 팀을 이끌게 됩니다. 당시 독보적인 투사로서 연일 언론에서 네이마르를 극찬을 했지만 모우라 또한 뛰어난 재능으로 브라질의 우승을 도왔기 때문에 브라질이 낳은 천재적인 유망주란 평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우라가 리그에서 진짜 재능을 꽃피운 것은 2011년부터였습니다. 이때 브라질에선 네이마르, 간수, 루카스 모우라 3명을 한데 모아서 브라질 3대 유망주라고 불렸을 정도. 물론 네이마르는 데뷔 직후부터 나머지 둘보다 훨씬 앞서 나간 상태긴 했지만 말입니다. 데뷔 직후 라이벌팀 코린치안스의 레전드 마르셀리노와 스타일이 비슷해서 사람들은 모우라에게 마르셀리노라고 별명을 붙였지만 모우라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2011년부터는 그는 더 이상 마르셀리노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리그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모우라. 여기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지만 은메달을 획득해내면서 유럽 스카우터들의 물밑 작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우라의 에이전트가 파리 생제르맹과 이적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딱 이 시점이었습니다. 2012년 여름 맨유가 적극적인 모션을 취했고 실제로 맨유 협상단이 모우라 집에 찾아와 설득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적 시장 막판에 파리의 레오나르도 단장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파리엔 브라질 선수들이 많아서 적응이 쉽고 맨체스터에 비해서 따뜻하다며 얘기했고 결정적으로 모우라는 브라질 사람이던 레오나르도 단장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우라 가슴속엔 상파울루를 떠날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던 상태. 모우라는 파리 이적을 예감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론 팀을 떠나기 전 상파울루에게 트로피를 안겨주고 싶은 열망도 컸습니다. 2012년 여름에 이적을 결정했지만 파리 측에 겨울에 가겠다고 말하며 상파울루에서 5개월을 더 뛰기로 합니다. 브라질에서 모우라의 마지막 클럽 경기는 12월달 열린 남미 유로파 격인 코파 수다메리카나 결승 2차전이었습니다. 상파울루는 아르헨티나 클럽 티그레를 상대하게 되었고 모우라는 이 경기에서 결정적인 선취골을 뽑아내 전반을 2대0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프타임에 발생합니다. 브라질 경찰이 흥분한 티그레 선수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라커룸까지 따라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은 곤봉을 휘두르거나 선수들 가슴에 총구를 겨두며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공황 상태에 놓인 티그레 선수들은 후반전을 포기하면서 상파울루가 우승컵을 자동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떠들썩한 사건으로 남미 축구계가 발칵 뒤집어졌지만 우승 세레머니는 정상적으로 치러집니다.
캡틴 호제리 후세니가 모우라에게 영광의 주장 완장을 넘겨주는 세레머니를 펼쳤죠. 이제 만 20살의 모우라는 이 우승컵을 들어올린 뒤 유럽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모우라의 이적료는 자그만치 630억, 티아고 실바 이적료에 이어서 여름 이적 시장 최고액이었습니다. 그것도 만 21살의 선수가 말이죠. 파리가 워낙에 이 당시 돈이 넘쳐나던 클럽이었기 때문에 질라탄, 라베치 등 수많은 선수들을 쓸어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우라에겐 악재였습니다. 라베치에게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고 역할도 플레이메이킹이 아닌 측면 윙어로 뛴 것입니다. 게다가 파리가 중원에서 주로 공격 루트를 짰기 때문에 모우라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드리블 하나로 연명에 나갔다 봐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2013-2014 시즌 리그 36경기에 나서며 다시 주전자리 탈환에 잠깐 성공을 합니다. 특히 2014년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믿을 수 없는 돌파로 골키퍼까지 도합 6명을 제치는 모습은 파리 시절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국대 또한 스콜라리 감독 부임 이후 자주 중용되면서 프랑스전에서 골을 넣어 21년 만에 브라질이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에 짱짱한 선수들이 즐비한 파리에서 주전 확보는 모우라에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파리에서 14번이나 우승 트로피를 올렸던 모우라였지만 엄청난 압박감에 부상도 종종 당했고 때론 파리에 온 게 잘한 선택이 맞을까라고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네이마르와 음바페를 동시에 영입을 하면서 모우라는 어쩔 수 없이 팀에서 떠나야 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본인은 여름 이적시장에서 팀을 떠날 기회가 있었지만 6개월만 더 노력해 보기로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2018년 겨울에도 맨유의 제안이 있긴 했습니다. 모우라는 이번에도 맨유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조건이었습니다. 모우라에 따르면 맨유는 임대를 제한을 했고 토트넘은 완전 이적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모우라는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에 대한 강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우라는 377억이란 이적료로 그렇게 2018년 2월 토트넘에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 아약스전에서 해트트릭을 꽂아 넣으면서 역대 최고의 드라마를 완성시켰던 루카스 모우라. 드리블만 잘하는 반쪽다리 선수라는 평가들이 있었고 극단적인 기복 때문에 로또용 선수라는 비아냥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 팀의 보탬이 되는 역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경기에 임하는 그이기에 다시 한번 모우라가 날개를 펼치기를 응원해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10년대 초 세계 최고의 왼발잡이 패스마스터로 명성을 떨친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